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7일 화요일에 WWDC에서 정말 많은 게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WWDC 영상 인트로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 업데이트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iOS, 아이폰 업데이트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베타 버전이고요. 지난번 iOS 15 베타 버전 때도 뭐 카카오뱅크가 안 들어가진다, 이체가 안 된다 이런 버그가 있었어서 제 메인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아이폰에는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요. 제가 여분의 아이폰 13이 하나 있어서 여기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iOS 16이랑 watchOS 9 업데이트 한 거를 오늘 영상 찍으려 했는데 방금 알았는데 제가 애플워치를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베타 버전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하셨을 것 같은 변화가 잠금 화면입니다. 내 마음대로 폰트나 바탕화면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나만의 잠금 화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약간 짭 아이폰 같기도 하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샤오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알림이 여기 밑에 떠요.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 원래는 아이폰 잠금 화면에서 알람이 여기 시계 밑에 부분에 떴잖아요. 그래서 내 최애 얼굴을 가린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런 앱 푸시 알람이 이렇게 하단에 배치되게 되면서 내 최애 얼굴을 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알람이 밑으로 오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알람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주머니에서 터치하다 이렇게 올리다가 뭐 잘못 누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잠금하면은 설정에서 배경화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를 눌렀을 때 보이세요? 뭐가 엄청 많아진 거?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아이폰스럽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놀랬어요. 보시다시피 엄청 다양한 잠금 화면이 있고, 또 이렇게 아이폰 자체에서 추천해주는 것들도 있어서 또 은근 유니크하고 예쁘고 귀여운 잠금 화면들이 많더라고요. 내 갤러리에서 특정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으로만 배경화면을 바꾸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아이유 얼굴을 인식해서 아이유 사진으로만 배경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 사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사진 셔플 기능은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랜덤으로 띄워주는 건데, 저는 처음에 제가 사진을 선택할 수 없는 줄 알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 잠금 화면으로 뜨면 어떡하지? 너무 끔찍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셔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모지 기능이 있어서 이건 좀 징그럽긴 한데 내가 원하는 이모지로 이렇게 맞추면 꾸밀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날씨, 천체, 이게 약간 초창기 아이폰의 시그니처 배경화면이었어서 그런지 되게 예뻐요. 이게 엄청 디테일하죠. 그리고 또 컬러 하면 단색으로 꾸밀 수 있는데 거기서도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밝게 진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 말고 홈 화면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글자 흐리게 하기, 이 기능이 뭔가 싶었더니 이 기능을 키면 보이세요? 뒤에 배경이 조금 블러 처리된 거? 그래서 글자 흐리게 하기 이 기능을 키면 앱 아이콘들만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고요. 역시 하단에서 단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만약에 오렌지색 배경화면을 하고 싶다 하면 인터넷에 주황색 아이폰 배경화면 이런 거 쳐서 다 다운받아서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아이폰 자체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옵션이 생겼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모지, 원하는 사진,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좀 난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옵션대로 잠금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인데, 저같이 또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예쁘다, 단색 이걸 해야지, 색상 선택하고 이거 폰트 예쁘다, 이걸로 바꿔야지 추가하고 하다 보면 뭔가 좀 되게 좀 안 하는 이만 못한 되게 안 깔끔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적 감각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못 꾸미는데, 근데 또 요즘은 워낙 금손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폰 잠금 화면도 벌써부터 막 예쁘고 깔끔하게 진짜 유니크하게 꾸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iOS 16 업데이트 중에서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상단 부분을 눌러서 내 애플워치 활동량이랑 연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여주는 서체랑 색상도 바꿀 수 있는데, 명조체라 하나? 이렇게 다양한 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미적 감각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지구 배경화면에 빨간색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 맨 왼쪽 여기를 누르면 아마 자동으로 이
배경화면이랑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 위젯도 정말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데요. 오늘 캘린더를 등록해서 일정을 바로 볼 수도 있고, 역시 애플워치 활동량이라든지 다음 알람 아니면 세계 시간 이런 것도 등록해 놓을 수 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 볼 수도 있고, 진짜 수치상 몇 퍼센트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는 아이폰 잠금을 확인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아이폰을 한번 켜서 여기 상단바를 끌어내렸어야 됐잖아요. 아니면 위젯으로 확인을 하던지. 근데 이렇게 잠금 화면에 놓게 되면 가시적으로 내 배터리가 얼마나 나왔는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신다, 아니면 가족이 해외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계 시간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츠오케이 영상에도 올라갈 건데, 이 미리 알림, 아이폰 미리 알림도 잘만 쓰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도 잘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해서 퇴근할 때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랬던 게 이 아이폰이 자동으로 피사체를 인식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피사체가 좀 또렷하게 나온 배경화면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폰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피사체를 인식을 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유가 지금 시계보다 앞에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해서 내 최애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덕질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유 얼굴이 시계보다 크게 나와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내 최애라지만 그래도 시계를 가리는 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누르셔서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중 모드인데요. 이 집중 모드도 정말 내 마음대로 더 세분화해서 개인화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화면 사용자화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중 모드를 했을 때 어떤 잠금 화면에 어떤 홈 화면을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애플워치 워치페이스까지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할 때는 막 이렇게 아이유 같은 내 덕밍아웃 하기 싫어서 정말 깔끔한 배경화면 하고 싶다. 업무할 때는 이 두 개 배경화면만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일할 때 자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특정 홈 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 집중 모드에 맞춰서 새롭게 내가 홈 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된 앱만 모아놓으면 확실히 이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워치 페이스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워치 OS까지 들어가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대학생분들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표를 잠금 화면으로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이렇게 내 시간표를 잠금 화면으로 띄운다든지, 그리고 이 집중 모드가 이제 앱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여기 하단에 집중 모드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정말 더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앱까지 필터화할 수 있는데요. 집중 모드 필터 추가를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파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사파리에서 이렇게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용 탭을 따로 만들었어. 그리고 업무용 집중 모드를 키게 되면 내가 업무용으로 모아놓은 사파리 페이지가 딱 떠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다른 탭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뭐지? 그래서 사파리도 이렇게 내가 특정 인터넷 그룹만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특정 사람과 주고받은 메일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특정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만 보여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저처럼 집중력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까지 다 켜두시면 진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베타 버전 업데이트하면 발열이 쩐대요. 근데 확실히 지금 아이폰이 엄청 뜨끈뜨끈해졌어요. 자, 그 다음은 키보드 햅틱 모드인데요. 아이폰의 이 미묘한 이 햅틱 이 반응도 되게 뭔가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거 아시죠? 그 햅틱 모드를 이제 키보드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사운드 및 햅틱을 누르시고요. 키보드 피드백을 눌러서 사운드뿐만 아니라 햅틱 기능도 켜줍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아이폰 무음 모드를 해제했을 때 이렇게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타닥타닥 이렇게 소리만 났다면, 이제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정말 묘한 햅틱 반응이 와서 되게 뭔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자꾸 타이핑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햅틱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햅틱 반응도 항상 켜지는 게 아니라 벨소리 모드에서 킬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무음 모드에서 햅틱 반응을 활성화할 건지 아닌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알 같은 기능이지만 페이스 아이디, 이 얼굴 인식이 가로에서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이폰을 거의 늘 세로로만 들고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하기 때문에 가로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엄청 큰 그건 아니지만, 가로로 했을 때는 된다. 어떻게 보여드리지? 아무튼 가로로 했을 때 이 자물쇠가 풀렸어요. 이 기능은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 좋겠네.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도 드디어 한글 지원이 되고요. 영상에서까지 라이브 텍스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엄청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것도 은근 꿀 기능이란 말이에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고 텍스트를 인식을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텍스트를 인식하면서 여기 하단에 문서 모양 같은 버튼이 생기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거의 한글도 이렇게 인식을 했죠. 여기서 왼쪽 하단에 모두 복사를 누르면 바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복사 붙여넣기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이 번역 기능인데요. 와이파이가 켜진 상태에서 여기 번역을 누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영어로 바로 번역해주는 거?
이게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물론 자주 써본 적은 없지만 이 번역한 거를 바로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중에서도 라이브 텍스트를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사진 촬영할 때도 라이브 텍스트를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 촬영 중에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일단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틀다가 멈춰야지 이렇게 하단에 라이브 텍스트를 인식하는 버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바로 복사하거나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와 지금 핸드폰 너무 뜨거워. 사진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책이나 어떤 문서를 이렇게 바로 찍어서 인식을 해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영어에서 한글에 번역한다든지 할 때 너무 편할 것 같고 아니면 해외여행에 갔을 때 저 메뉴판을 읽고 싶어. 근데 메뉴판이 다 영어잖아요. 그때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바로 이게 어떤 메뉴인지 번역을 해주는 기능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인식해서 환율을 바꿔준다고 하니까요. 여행 갈 때 진짜 꿀 기능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진 앱에서 눕기 따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뭐 엄청 자주 쓸 것 같진 않지만 우선 갤러리에서 좀 피사체가 뚜렷하게 찍힌 사진 예를 들면 이런 강아지 사진이나 인물 사진이 있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보이세요? 여기 아이유가 인식이 된 거? 그래서 드래그해서 바로 메모에 붙여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문자에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강아지도 이렇게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인물이나 피사체를 약간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이것도 뭐 얼마나 자주 쓸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숨겨진 앨범 잠금 기능인데요. 아이폰에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을 가리기 처리를 하신다든지 최근에 삭제한 항목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만 잠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기능은 아이폰에 우선 잠금 설정을 하셔야 가능하고요.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가려진 항목이랑 최근 삭제된 항목에 이렇게 오른쪽에 잠금 표시 자물쇠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셀카를 별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남들이 내 갤러리에 봤을 때 이 사진이 뜨고 싶지 않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셔서 가리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내 갤러리에는 그 사진이 없어졌지만 가려진 항목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이렇게 지우게 됐을 때 바로 영구 삭제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은 이 최근 삭제된 항목이라는 폴더에 가려져요. 근데 이 두 가지 항목을 잠금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하라고 뜨고 잠금 해제를 하면 내가 가림 처리한 사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삭제된 항목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 셀카가 이렇게 많네? 그래서 이 기능은 뭔가 나만 보고 싶은 사진, 물론 내 핸드폰이지만 혹시라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가림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삭제 처리했을 때 한 번 더 보안을 강화시킴으로써 진짜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된 거죠. 뭐 눈물 셀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이번 iOS 16 업데이트 중에 가장 쓸모 있다고 생각한 기능인데 문자를 카톡처럼 보낸 후에 삭제할 수도 있고 보낸 후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안 읽음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국내에서는 기본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안 와닿는 기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물론 카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이폰 쓰는 친구들끼리는 가끔 이렇게 문자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기능이 되게 희소식이었는데 다만 이 기능들은 내가 iOS 16이지만 상대방이 iOS 16 업데이트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문자를 보내고 삭제해봤자 삭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iOS 16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야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iOS 16 공식 버전이 업데이트 돼야지 좀 더 제대로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라고 보냈어. 그럴 때는 얘를 꾹 누르셔서 편집을 누르시고 권사장님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박 사장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권 사장님한테 잘못 보냈어. 꾹 누르셔서 전송 취소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여기 안내 메일에 나온 것처럼 나는 물론 메시지 전송을 취소했지만 상대방이 iOS 16이 아니라 이전 버전이라면 내가 보낸 문자를 아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공식 버전이 배포되고 나서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일단 확인을 했는데 뭔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자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여기 파란색 버튼이 뜨면서 이게 안 읽음 처리가 됩니다.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저는 카카오톡에도 꼭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카톡 같은 거 내가 막 안 읽씹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보고 나중에 답장해야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카톡은 안 읽음 처리하는 기능이 없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후에 편집을 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카카오톡에서는 5분이잖아요. iOS 16에서는 15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iOS 16 베타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야심차게 애플워치에 관련된 내용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애플워치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집 가서 후반부 영상 촬영한 다음에 영상을 붙일게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애플워치 OS
watchOS 9 업데이트에 관련된 영상도 찍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 iOS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빠르게 watchOS 9 베타 버전 업데이트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꿀 정보가 많으니까요. 기다려주세요.